써니사이드업의 써니예요. 오늘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콘텐츠를 찍으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4가지 모험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걸 IMI라고 하는데, I가 인티머시, 그 좋은 인간관계, 자율성, 의미와 목적, 그리고 재미있는 일, 이렇게 4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찾고 재미있는 일을 어떤 식으로 발견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유대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책에서도 친밀한 인간관계는 부정정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긍정정서를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이 어떤 식으로 치유를 해주고 보완해주냐가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책에서 근거를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급여, 일의 강도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직장 내 인간관계를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사의 관계가 그 직장 내의 행복도를 관리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였다고 합니다. 또 의미와 저력은 2가지로 해석을 통해 발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의미는 우리에게 고난도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을 제공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 업앤다운에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인간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관점을 바라볼 때 행복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의미형 인간은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재미를 추구하는 재미형 인간과 그 의미형 인간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재미형보다 인간형 인간이 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성실히 살며 담배나 술을 덜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더 느끼게 되는 건 사실 머리로는 우리 모두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른 첼리스트 파블로 칼사스에게 왜 아직도 매일 연습을 하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그 칼사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요새도 내가 실력이 계속 느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했대요. 행복이라는 건 사실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 내가 성장하는 걸 느끼고 내가 그 소소한 행복들을 몰입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과정들을 결과물보다 좀 더 집중을 했을 때 그 삶에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그 과정들이 쌓여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해야 계속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는 연습을 하라. 져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익숙한 직무나 내가 익숙한 취미, 익숙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해보는 취미나 일, 운동을 계속해서 당연히 서툴고 어렵겠죠. 그럼 지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계속 지고 있구나, 내가 배울 게 많구나, 내가 겸손하구나, 주도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관리자 직급 그리고 또 리드하는 역할을 많이 할 텐데 이런 새로 배우는 영역을 들어가다 보면 주도하지 않고 끌려가는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도 맡아보면서 이 정직함, 겸손함, 그리고 여유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권태로움이나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20대에 크게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크게 실패한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20대의 인생의 결과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삶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해결했던 것들 그리고 성취하는 것들이 모두 결국 노력을 한다는 기저하에 생각을 해보면 모두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실패를 하더라도 혹은 내가 지금 당장 큰 성취를 이뤘더라도 그냥 인생의 그런 타이밍을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불행도 좀 더 적게 느껴지고 내가 큰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도 불안감을 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내가 이게 그런 걸 겪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또 다른 타이밍이 다가오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면 좀 슬픔이나 불행이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이별을 맞이했을 때 헤어짐 자체가 크게 슬프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귈 때 연인 관계에서 헤어짐을 고민을 할 때는 되게 두렵고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죠. 그렇지만 이걸 사실 고통이 예측을 하면서 과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느낄 고통은 한 70 정도인데 고통을 느끼기 전에는 한 100 정도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70 정도의 고통이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그 예측되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 순간에 다다랐을 때는 고통이 덜 하다는 거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되게 건강하고 강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자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회복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이 회복 능력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 능력을 믿고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부정적인 감정들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담이 관계를 가늠잡아줄 수 있는 척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짓궂은 장난을 해서 내가 되게 너털 웃음을 터뜨린다면 그리고 또 그 농담에 미소를 짓고 내 개그 코드가 맞다는 걸 느낀다면 두 사람은 친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짓궂게 하는 게 사실 호감의 그 척도이기도 하고 이 관계를 성장시키는 호감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농담을 했을 때 그 막아든다고 하죠. 어색한 그 구간이 있다면 아직 친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친했던 관계도 그런 식으로 간극이 벌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관계를 가늠잡아 보려면 농담이 통하는지 그리고 내가 던진 농담에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보여주는지도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우리는 이제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서로에게 농담을 건네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복한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선 끈끈한 인간관계 그리고 소소한 것들의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삶의 태도를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